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올 한 해도 많은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 옆에는 전주시 여의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윤자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윤자입니다. 우리 동네 뉴스를 작년 11월 소식이었죠. 기린봉 라디오 공개방송 때 처음 접했는데 앵커 참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아이들과 공동체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윤자 앵커를 노송 FM 2기 교육 때 처음 뵙고 이제 기린봉 라디오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연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동네 뉴스 86회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시작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0 시민 미디어 사회적 가치 공감 창작 경연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모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슬기로운 공감 생활 부문에서 평화동 마을신문이 장려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슬기로운 공감생활 부문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상생협력 사례와 그에 따른 공감을 위한 제안 의견 등이 요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우리 동네 스토리 5회에서도 방영됐었던 동네 상권을 살리자 특별 기획편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영상이 모인 만큼 많은 경쟁률을 뚫고 받았을 상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인 우리 동네 TV에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축하드립니다. 전주 송천 수소 충전소가 얼마 전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최초로 작년 10월 26일에 개소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전북에서는 완주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조재익 기자가 전라북도 완주와 전주 송천동의 수소 충전소를 각각 다녀와 봤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완주 수소 충전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이렇게 시내 버스가 충전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 산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수소 산업이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점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수소 차가 얼마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직접 여기 수소 충전소에서 한번 궁금한 것들도 여쭤보고 운이 좋다면 이제 승객들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트레일러고요. 네. 총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총 가스 중량은 320kg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제로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한 260kg, 267kg, 260 내지 70kg까지 판매하면 그때는 이제 출고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걸로 교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압력은 200바 정도 됩니다. 20바 정도 되면은 40에서 한 20바 정도 되면은 나가는 거죠. 계량기 통해서 200바였던 것이 한 840바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여기서 840바 정도로 해서 압축이 되면 네. 탱크로 보냅니다. 네. 저장 탱크에서 충전기로 보내서 충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5분에서 7분. 얘는 15분에서 25분. 경제적이고 그 친환경적인 것에 이제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번 구매했어요. 사용하기에 네. 아주 좀 편리하고 네. 실내 내부나 그다음에
작동 조작하는 것도 이 버튼식으로 되어 가지고 처음에만 조금 것이 익숙해지면은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내연기관이 아니고 네. 동력 자체가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조용하고 아, 네네. 일단 조용한 점이 마음에 들고요. 네. 일단 가속력 같은 게 승용차 못지않게 나가니까 역시 그런 거에서 조금 예전 내연기관보다는 편하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놀라워하죠. 네. 일단 차 자체가 틀리고 네. 들어와서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승객들도 너무나 차가 조용하니까 네네. 이 차가 지금 시동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지하철처럼 쭉 나가니까 승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일단 차고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충전하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네. 충전 시간도 20분 가까이 걸리니까 짧은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 맞춰 다니기가 좀 그렇죠.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지면은 보통 두세 대만 서도 네. 1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네. 우리 시간 맞춰 다니는 노선 버스인데 네. 아무래도 불편할 수가 있죠. 결행 확률도 좀 있고 네. 네. 그런 점이 좀 네, 완주 수소 충전소를 살펴본 데 이어서 전주에 생긴 송천동 수소 충전소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소 차량을 운전하시는 그 운전자분과 그리고 버스 승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충전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분들 또한 더 이 산업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정부가 수소 산업을 더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면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동네 일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런 자영업자들은 한 달 벌어서 그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뭐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고충은 오로지 자영업자들만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요금을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매달 뭐 내년 뭐 9월까지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가 종식되는 때까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라 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손대해 주시거나 뭐 임대료 부분을 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금 뭐 벌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그냥 뉴스거리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보전을 조금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고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느끼는 그런 걸 텐데 일단 저같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원두도 조금 납품하고 있는데 또 그 납품받는 카페들도 매출 줄이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줄게 되고 멀리서 지금 여기 좀 외곽인데 멀리서 여기까지 차로 오셨다가 그냥 뭐 가셔야 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산책로에 계신 분들도 잠깐 쉬러 들어오시는 건데 이제 산책하시다가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하니까 좀 속상해 하시죠. 지금은 배달 대행 업체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요즘은 커피가 1인 1식이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남은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나오기도 싫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손님들이 배달을 이렇게 시켜서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탄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면 우리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달해 주죠. 전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어느 동네에 따뜻한 연탄봉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연탄 공장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배달 거리도 길어지면서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만나본 연탄 배달 봉사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예. 2007년도 겨울로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예. 우리 지역에 예. 제가 어렸을 때 연탄을 떼다 보니까 연탄 세대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탄을 갖다 드렸는데 예. 그 세대 한 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울더라고요. 네,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 스스로가 따뜻함을 느끼고 이분들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좀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50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까지는 500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800원까지 상승이 되어졌기 때문에 350원짜리도 마음껏 떼지 못하고 500원짜리도 마음껏 못된 연탄 세대,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이 800원이 가다 보니까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대부분 연탄 세대들의 경제적 능력은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비자 가격이 800원이면 배달료까지 이제 그게 또 가중되어지면 뭐 900원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전주에서 기준 잡아서 고창까지 가면 950원입니다. 거의 1,000원에 가까이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연탄 세대들에게 연탄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등유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LH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좀 가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눈에는 초라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삶의 터전의 보금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아파트다 보니까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도 저분들 기름 보일러로 대체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기름 보일러로 대체해주고 싶지요. 하지만 기름 보일러가 연탄이 80만 원 든다라면 겨울나기 80만 원 든다면 기름 보일러는 3배가 더 가중되어지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보일러로 하지 못하고 연탄 보일러를 고집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연탄 2,500장을 기부를 하고 또 직접 아이들과 함께 배달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 서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나누고 함으로써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사회 봉사를 직접 실천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TV 제작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 혹은 잡지에서 나온 뉴스들을 우리 동네 뉴스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소식을 영상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텍스트로만 놓여 있기에는 아쉬워서 만들어 본 코너. 오늘은 마을신문 읽어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송천동 마을신문입니다. 송천동 마을신문은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고 발행을 하는 사단법인 더불어이웃은 2013년 9월에 창립이 되고 같은 해인 12월에 송천동 마을신문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제80호까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문이 바로 송천동 마을신문 12월호입니다. 메인 기사는 연기된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입니다. 전주시는 작년 11월 시 외곽 지역을 다니는 마을버스 바로 오늘 도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14일 전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마을버스는 무료로 시범 운행하고 노선 개편은 마을버스가 정상 운행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마을버스 도입 노선에 대한 노선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도 거부하고 있다. 업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마을버스를 정상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 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안착을 내딛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정상운행,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본격적인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운영하며 기존 시내버스 1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통합하고 75번 버스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 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전주 소식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송천 112동 쌈지공원 조성과 기후위기 관련 기사, 그리고 에코시티 세병호에 시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 오프라인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이 전주 시민미디어센터와 기린 오피스텔 공간에서 열렸었는데요. 우리는 안녕합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순창, 완주, 익산 활동가를 온라인으로 초청하고 전주의 공동체 미디어 단체를 만나서 2020년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 공동체 미디어 사진전을 고사동 기린 오피스텔 1층 외부의 상설 전시로 운영하며 한 해의 활동들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20)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이 작년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있었습니다. 공모전 목적은 지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와 각 지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우수 성과물을 발굴하고 활동 단체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영상, 라디오, 신문 등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제출하면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모작품을 제출해 심사위원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12월 23일에 결과 발표가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수상작들을 만나보고 오시죠. 농요는 이렇게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럿이 부르면서 노동 후 고단함을 줄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다.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돼요.
저희 아이는 대학생인데 어디 이제 밖에도 잘 못 다니고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 뉴스 86회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프닝에서도 소개했지만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이야기가 당장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한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 해가 시작되니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가능성을 믿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함께 건널 수 있다는 믿음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